농사로 수년 후엔 필요량의 3배가 넘는 곡식들이 쌓이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청나라 것보다 품질이 좋았고 자연히 왕족들에게 높은 값에 팔려나갔다. 농장의 성공엔 강빈의 경영도 한몫했다. 내년에도 농사 잘 지어주게. 농사를 잘 지은 이들에게 상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는 일종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올해 심양은 매우 풍작입니다. 농부들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살펴 마땅히 상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사람은 특별히 상을 주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고 그 공들인 보람을 내년에 찾고자 합니다. 심양장계엔 상을 받은 이들의 이름이 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출신 성분. 그들은 해방된 조선인 노예였다. 강빈은 곡식을 팔아 번 돈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농장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절망을 벗어나 희망을 찾은 이들은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 패전국의 세자빈으로서 이 패전국 백성들이 죄 없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통을 더불어 아파하고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공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이런 대규모 영농과 무역을 통해서 속한 사업을 계속 벌이고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나라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조선인 포로들에게 강빈과 소현세자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벌어들인 돈으로 해방시킨 포로들이 어느덧 수백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인조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포로 구출 사업을 국왕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다. 인조를 대표로 하는 어떤 조선 본국 그 입장에서는 이 세자가 어떻게 보면 조선의 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이런 포로 송환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정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세자가 오히려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격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러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이런 어떤 정치적 야망 같은 것도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표시를 하는 거죠. 인조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었다. 병자호란에서 승리한 청태종은 인조에게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만일 너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짐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인조는 불안했다. 세자는 민심까지 얻고 있었다. 증오의 화살은 이런 일을 가능케 한 강빈에게 향했다. 심양 생활 7년째, 강빈의 부친이 사망했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며느리에게 인조는 친정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인조의 가혹한 조치에 보다 못한 신하들이 나섰다. 8년 만에 천리길에서 돌아와 어버이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상은 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향한 인조의 증오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세자빈이 부친 빈소를 찾는 것은 왕실법도에는 없는 예의라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강비는 허망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둘은 점점 멀어져 갔다. 강비는 부친의 빈소에서 울어보지도 못하고 이곳 심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강빈의 심양 생활에 대한 인조의 의심과 불만은 그만큼 컸습니다. 사실 청나라는 인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잘 지내는 소현세자와 강빈이 인조의 눈에 곱게 비출 리가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실용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44년 줄기차게 명나라의 숨통을 쬐던 청나라가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에 입성한다. 소현세자는 조선이 그토록 섬기던 명나라의 최후를 생생히 목격했다. 세자를 따라 강빈과 심양관 식구들도 북경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눈을 뜬다. 그들의 거처에서 멀지 않았던 천주교 남당. 소현세자 부부는 이곳을 자주 찾았다. 당시 북경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담 샬 신부. 그는 소현세자와 깊은 만남을 나눈다. 중국 천주교의 역사를 정리한 책 정교봉포는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기억한다. 顺治元年 朝鲜国王李宗之世子至于京闻汤若望名时来天主堂 예수회 신부 아담 샬과의 만남을 통해 강민과 소현세자는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 성리학을 최고의 학문이자 유일한 진리로 알아온 이들에게 그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리고 아담 샬과의 만남은 서양 과학과의 만남이기도 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국립천문대인 흠천감. 아담 샬 신부는 이 흠천감의 최고 책임자였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학자였던 그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혼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유지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였다. 汤若望呢，是这个第一任的，就是西洋传教士。